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80 플러스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저는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업을 같이 들음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시고 어떤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80 플러스 강의는 토플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으시고 듣기에 대한 또는 토플 시험을 보신 분이라 하더라도 토플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셔서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토플 시험은 봤지만 리스닝, 렉처 같은 경우 들으시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뭘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모르겠다, 또는 뭘 어떻게 적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뭐 듣기는 좀 해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듣기도 잘 안 들리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시험을 아직 경험은 없지만 토플 시험을 좀 준비를 하고 싶다, 어떻게 준비를 하면 잘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80 플러스 강의이기 때문에 8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점수 계산을 좀 잠깐 해보면요, 총 토플에서 리스닝은 3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맞으면 몇 점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80점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토플이 4과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20점씩을 받으시게 되면 총 80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20점을 맞으시려면 리스닝에서 24개를 맞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실제 시험을 받거나 모의고사를 봤는데 기분이 나쁘게 한 16점 정도가 나왔다 라고 되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16점을 맞으면 여기서 4개를,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4점을 빼게 되면 개수도 4개를 이제 빼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총 34문제 중에서 19개 정도 맞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정도가 되면 문제를 풀었을 때 한 반 정도 맞는다는 느낌을 이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뭔가 굉장히 많이 틀리시기 때문에 듣기도 잘 안 되고 반 정도밖에 못 맞추는 것 같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수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을 하셔서 원하는 점수를 최대한 빨리 여러분이 얻으시면 되기 때문에, 점수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굉장히 많이 틀리셨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가 20점이라면 4점만 더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개 정도를 틀리셨지만 결국은 거기서 4개 정도만 빠르게 공략을 해서 올리신다면 여러분들이 일단 최종 목표는 2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단 20점까지는 접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처음에 드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냥 공부하면 많이 틀려.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무조건 많이 들어야 돼. 너무, 근데 안 들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수업을 해가면서 막 안 들려서 틀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어떻게 약간 들렸는데 헷갈려서 틀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무조건 잘 들리는 사람만 헷갈리는 게 아니고요. 잘 들렸다 안 들렸다 하지만 약간 이 부분은 들은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약간은 들렸는데 거의 들렸는데 이 부분은 좀 헷갈려서 틀린 문제들을 공략을 좀 시켜드리면 충분히 2, 3점 내지는 3, 4점까지는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내가 조금 실수하는 거 가지고 점수를 올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의 안정이 와요. 그러면 더 욕심을 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더 실수하는 걸 줄이고 더 욕심을 내서 더 들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 없이 그냥 하시면 너무 불안하기만 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점수적인 공략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나중에 16점인데 20점이 올라가면 나중에 23점을 또 공략하실 거면 3점이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개수상으로도 26개 정도 맞추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점수만 날아오게 되는 것이죠. 성적표만 날아오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18점을 받으셨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난 몇 개 맞은 걸까라고 생각이 됐을 때 18점 받으시면 역시 2점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1개 정도 맞으신 거라고 계산이 되고 34개에서 21개 정도를 맞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34문제만 나오니까 34문제를 푸시고 그중에 몇 개 맞았는가 계산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개수를 움직이신 다음에 그만큼 점수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점수 환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단기간 내에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점수에 포커스를 두고 그만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다. 뭐 10몇 개를 틀리지만 나는 당장 4개만 급하게 올리면 내가 원하는 점수까지는, 1차적인 점수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틀리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까? 어떤 부분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학습 전략을 이제 세우셔야 되겠는데 학습 전략을 세우실 때 결국은 내가 약한 토픽 어떤 렉처는 잘 들리고 어떤 렉처는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결국은 자기가 약한 토픽 쪽에 공략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빨리 점수를 향상을 좀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약한 토픽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사이언스를 전공하실 수도 있고 또는 대학생이시라면 예술을 전공하실 수도 있고 하고 또는 뭐 고등학생이시라 하더라도 뭐 사이언스 쪽에는 강한데 예술 쪽에 약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가 모르니까 결국은 이제 교재를 통해서 쭉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토픽을 다양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토플에는 결국은 art 그죠? 문학이라든지 페인팅 이런 예술 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 그거 뭐가 되는 것입니까? 바이올로지라든지 이런 쪽이 나오고 피지컬 사이언스는 물리, 뭐 화학, 공학 이런 쪽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소셜 사이언스는 이제 인문사역이 나오는데 그 크게 네 가지 분야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약하신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제 스토리라인이라는 것은 ETS 출제자들이 지문을 쓸 때 리스닝도 어쨌든 지문을 이제 쓰는 거고 녹음을 하게 되는 건데 결국은 글을 막 쓰진 않아요. 결국은 논리적인 전개 방식을 가지고 글을 써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여러 가지 토픽이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대륙 이동설과 같은 그런 theory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theory에서는 당연히 뭐가 나와요? 뭘 주장을 하게 되는 거니까 대륙이 이동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것을 서포트 할 수 있는 에비던스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론 중에 완벽한 이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을 설명하다가 근데 이런 부분은 설명이 안 된다라든지 이 이론에는 뭐가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결론이 주장을 했는데 에비던스를 보니까 거의 확실하다. 약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론이 이론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는 이 부분이 너무 부각이 돼서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 결론이 디스프루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지금 왜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면 단순하게 스토리 라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theory라는 지문을 풀 때 결국 어떻게 어디서 문제가 나왔는 것만 가지고 스토리 라인을 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theory를 들면 evidence 또는 evidence의 theory의 problem 그다음에 결론 이런 정도의 내용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기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렉처가 길어요. 한 5분에서 6분 정도가 되는데 내용을 듣다 보면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고 당장 며칠까지는 기억이 나겠죠. 근데 한 1주,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무슨 내용, 예를 들면 폴라베어 뭐 이런 거를 공부했다는 기억은 나지만 폴라베어에서 무엇을 물어봤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험장 갔을 때 결국은 공부한 지문은 많지만 내가 이런 토픽이 나왔을 때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를 이제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몇 가지만 더 예를 들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하고 이제 공부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이언스를 이제 들어보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만 잠깐 들려드리면 There is now physical evidence that 자, 제가 이제 다 들려드리지 않을 건데 there is now physical evidence 이런 거가 이제 본문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에비던스라는 걸 시그널로 해서 이 부분 뒤가 안 들릴 수 있어요. 듣기가 약하니까. 그러면 집중적으로 에비던스 설명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듣기 연습을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5분 동안.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면 theory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 에비던스 설명 부분부터 들을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같이 연습을 하자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연습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선순위가 매겨지지 않으면 안 들리는 모든 문장을 다 들으려고 해요. 그게 맞죠? 원래는 안 들리는 모든 문장을 들어서 귀를 뚫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점점 시간에 쫓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그거를 중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금방 설명 해볼게요. 그러면 disorder, 이 병이에요. 병은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제 병의 원인, 그 다음에 증상이 있겠죠? 그 다음에 치료법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물론 여기서 약간의 다른 내용이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뼈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라인이 병 같은 게 딱 들었을 때 오늘 뭔가 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시험에서는 그 병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줘요. 이게 무슨 병이라고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 인썸니아, 불면증 같은 게 나오면 뭐 잠을 못 자는 거라고 설명해주고 근데 그거에 대한 원인, 뭐 증상들, 치료법이 나올 수 있다. 당연히 병이 바뀌겠죠.
시험장에 갔을 때는 그래도 이런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ory도 아까 대륙 이동설로 예를 들었는데 뭐 다른 theory가 나오더라도 결국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에 맞춰서 글이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험 같은 경우는 어떤 거가 나올까요? 뭐 물리학 실험이든 무슨 실험이, 뭐 심리학 실험이든 실험의 목적이 있겠죠. 이 실험을 하는 목적, 그 다음에 실험하는 방법들이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실험 결과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는 항상 어떻게 돼요? 문제화가 잘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다 공부한 다음에, 이 실험 이런 거에서는 이런 문제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런 실험 목적, 실험 방법, 실험 결과들을 출제했구나라고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스토리라인에 대한 뼈대, 문제가 나오는 뼈대만 계속 갖고 가고 계속 반복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공부하다 보면 사이언스에서는 에비던스가 많이 나오니까 에비던스를 중점적으로 먼저 안 들리는 경우에는 먼저 귀를 좀 뚫어줘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사이언스를 전공하셨다면 에비던스 설명이 잘 들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시고 오히려 인문사회학이나 예술 전공하시는 분들이 다 사이언스가 들리지 않죠. 너무 괴로워요, 사이언스가.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적어도 에비던스는 좀 뚫어보자. 같이 들어보고 듣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설명하는 방식이 잘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또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그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는 동물들이 소리 같은 걸 내가지고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렉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가 들어갔을 때는 그 메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방법, 기능 또는 뭐 커뮤니케이션 연구했을 때 문제점 같은 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같이 수업을 해보면 이거예요. 동물학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다 하겠지만 딱 들어보면 listen to part of lecture in a biology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biology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근데 탁 들었을 때 이게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건지 아니면 동물 adaptation 환경에 적응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지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도입 부분에 들었을 때 동물이 나오면 이게 커뮤니케이션 쪽인가 또는 adaptation 쪽인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뒤쪽에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러면 저랑 샘플 문장으로 잠깐 한 군데만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 biology class.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어떤 식으로 갈지는 잘 몰라요. We've been discussing animal communication. 이런 거죠.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marine mammals, mainly the humpback whale.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백 웨일은 좀 큰 고래를 얘기하는 건데 그 고래가 Now, we know that these whales make a wide range of communicative sounds.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운드를 만드는 거죠. These sounds are also called songs.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장에 갔을 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 거냐면 Listen to part of a discussion in a biology class. We've been discussing animal communication. 그죠?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dolph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물이 바뀌었지만 딱 뭐가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돌핀에 대한 얘기니까 험백 웨일 돌핀은 다르지만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방법도 달라요. 근데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기능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돌핀이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예를 들면 돌핀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환경에 살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포유류인데 물속에 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돼요. 알죠? 그래서 여기 숨을 쉬어야 되는데 결국은 또 잠도 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돌핀은 브레인이 반으로 나눠져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먹이가 이때 숨 쉬어야 될 때를 알려주는 기능과 또 반은 또 수면을 취하고 그래서 결국은 기능을 다르게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뭐가 되는 것이죠? 포유류인데 물속에 들어가서 살았으니까 어떻게 어댑트 했는가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으니까 똑같은 동물이라도 커뮤니케이션 쪽인지 어댑테이션 쪽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분류해 주시지 않고 그냥 바이올로지라든지 동물학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게 된다면 시험장 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타픽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공부하고 도입 부분부터 어떤 내용으로 끌고 가면서 얘기를 하고 문제를 낼 것인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토플 공부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면 노테킹 어떻게 하냐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데 노테킹도 결국은 뭐야? 무엇이 출제되는지 모르고 이제 하는 거죠. 저는 뭐부터 알려줄 거냐면 타픽별로 아까 제가 그랬죠. 병, 원인, 증상, 치료법, theory, evidence,
theory의 문제점 이런 걸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evidence 할 때 거기서 노테이킹을 할 수가 있게끔 훈련하셔야 되는데 학생들은 지금 긴 지문을 듣고 기억이 안 나니까 노테이킹 방법을 먼저 공부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건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출제되는지 모르고 노테이킹을 연습하는 것은 뭐예요? 팔의 근육만 늘어나고 실력이 잘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역시 무엇이 출제되는지를 모르고 쉐도잉도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러면 안 들리는 문장이 어떤 지문에서 20문장이 나왔다. 근데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안 들리니까 다 연습을 해서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지만 결국은 시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요? 병 같은 경우는 병의 원인들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theory는 evidence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더 나올 만한 부분으로 결국은 안 들리는 부분의 연습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출제 포인트랑 관련해서 노테이킹도 하셔야 되고 쉐도잉 연습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수업 시간에 그건 매번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과정상에 쉐도잉은 이제 따라 말하면서 안 들리는 문장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뭐 또는 막 받아적기, 딕테이션도 해야 되고 해서 듣기 공부를 많이 하시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뭐라고요? 어디서 문제가 나오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막 너무 많은 양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그 오답 노트로 약점 공략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각 지문을 가지고 제가 토픽별로 뭐가 나오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일정하게 어떤 패턴을 가지고 토픽별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내가 틀리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 틀리는 문제를 바탕으로 유형 공략하면서 오답 노트까지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페인팅도 이제 수업을 할 건데 페인팅에는 뭐 화가가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가, 인플루언스. 그다음에 이 페인팅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또는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림의 특징들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비평가들의 어피니언 이런 것들을 실제 지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가는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림의 특징 쪽에서 문제를 틀린다. 그러면 일단 듣기를 강화시켜야 되니까 결국은 특징에 대해서는 뭐 texture, 질감, 유화 같은 오일 페인팅, 휴, 색조, 그 다음에 뭐야? perspective, 구도, 그 다음에 뭐 쉐이드는 음영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그림의 특징과 관련된 표현들을 정리를 해주면서 그림의 특징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먼저 공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페인팅도 만약에 이제 사이언스 전공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페인팅도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고 들을 게 많은 것 같이 들리지만 결국은 들을 게 많은 것 같이 들리지만 결국은 어떻게 그림의 특징 쪽에서 문제가 집중돼서 나온다는 거죠. 이런 몇 가지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단어도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죠. 예를 들면 넘버 2 같은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리진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 한 1분 30초요. 자,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 contemporary art class. 아트 클래스잖아요. He started to develop his own unique style. 자, 결국은 develop his own unique style이니까 이쪽 뒤쪽에 그림의 특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유니크하다니까. Which quickly became cubism. 그래서 결국은 뭐 큐비즘이 어떻게 나왔는가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나왔는가 설명하면 이제 오리진 쪽이 되는 거예요. One critic dismissed Brock's work as a canvas filled with little cubes. 자, 비평가들이 이제 캔버스를 큐브로 채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Ironically, it was from the critic's harsh words that cubism took its name. 자, 비평가들의 어떤 가혹한 그런 비평이 It was from the critic's harsh words 그죠? that cubism took its name. 거기서 이름을 따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큐비즘이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뭐 name after 이런 표현들이 딴 데 쓰이겠죠. 어디서 이름을 따왔다라든지 결국은 그래서 이런 표현도 또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페인팅은요 처음에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름이 어떻게 붙게 됐는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걸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다른 페인팅 들을 때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보고 그 다음에 학생분들이 이제 채점에서 틀리면 각각을 설명할 때 이제 어떤 부분들이 틀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거기에 관련된 표현들을 익혀서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작정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보면 어떻게 보면 막 안 들리니까 단어를 무작정 많이 외우세요. 뭐 틀린 건 방법은 아닐 수 있겠지만 너무 방대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을 빨리 외워줘야 여러분들이 쉽게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제 수업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잘 듣기를 이제
알려드리고 듣기 이제 막 더 잘 들을 수 있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시험이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유형도 알려드리고 시그널도 알려드려요.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가 되냐면 그런 부분들이 다 됐지만 ETS가 의도적으로 오답을 쓰기 때문에 잘 듣고도 오답에 걸리게 되면 또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를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그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n architecture class. 들어보세요. Well, the advantage to the gambrel roof should be obvious. 자, 루프기 때문에 이제 지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gambrel 루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advantage가 나오니까 장점을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뭐 렉처 설명할 때 장단점이 많이 나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Well, the advantage to the gambrel roof 장점이네. should be obvious. 분명해요. There's much more room on the second floor. 2층에 much more room on the second floor. 이게 이제 장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 갔을 때 적용하실 때 advantage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적으실 때는 여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셔야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룸이 많다 정도로 이제 노테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장 가서 딱 문제를 푸니까 보기가 뭐가 나왔냐면 B가 보이는 거죠. B가 보여가지고 답을 딱 썼는데 결국 어떻게 될까? 나중에 이제 채점을 해보면 이제 오답인 것이에요. 근데 왜냐면 ETS가 이제 오답 방식을 쓸 때 이 분명히 장점이라는 건 much more room이라고 그랬어요. much more room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죠? 여기 또 주어지네. much more room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오답으로 갔죠? many rooms죠. much more room이라는 건 공간이 넓다는 얘기죠. spacious.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대강당에 much more room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공간이 되게 넓다는 얘기지 many rooms는 아니죠. 막 대강당에 방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장점도 들리고 룸도 들렸는데 이런 식으로 오답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토플 공략을 할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 어디서 뭐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귀를 더 들어서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는 오답에 걸리지 않도록 처리를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 수업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듣고 틀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제 수업의 또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가 됐고요. 그런 예를 하나만 더 샘플로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단어로 보시면 되는데 parking permit은 이제 주차권이에요. 주차권인데 parking 티켓은 주차 위반 또 딱지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주차권을 사러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parking 티켓을 또 사러 갔다 해서 그런 미묘한 단어의 차이점. 공존과 공생은 또 틀리죠. 공생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서로 생명을 연결시켜주는 관계가 symbiotic, 공생이고 coexist는 그냥 같은 공간에 있으면 또 공존이 되겠죠. 그런 미묘한 의미 차이 가지고 오답을 만든다는 것까지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오늘 지금 강의의 포인트는요. 정리를 해보면 그 토픽별로 스토리 라인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토픽별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가를 같이 공부하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포인트들을 더 단어라든지 이런 걸 서포트해주고 문장 듣기를 해서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였고요. 그것이 돼야만이 노테이킹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뭐 병의 원인을 더 들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림의 특징을 더 들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쉐도잉 포인트가 따라 말하면서 더 듣게 하는 포인트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틀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토픽에서 어떤 문제가 약하고 또는 어떤 오답이 걸리는지 오답 분석으로 자신만의 약점 공략을 해서 최단 기간 내에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저 세 가지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잘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다는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시고 만약에 자기가 그 부분이 다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면 제 강의를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